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상담소, 저는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자,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아마 이걸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 지금 가져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던 그런 한 주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한테는 더욱더 필요한 방송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들을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아래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는 02-2638-3985번입니다. 자, 그리고 문자는 유료예요. 샵 3989번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전화를 주시면 제가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전화 통화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주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지금 저희는 잠시 이번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참 힘들었던 그런 날이었던 거 아세요? 근데 실제로요. 이번 주도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장이에요. 그래서 약 2주가 좀 넘는 기간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그 하락이 좀 시작이 됐는데 다행히도 이 하락이 바로 이번 주에 잠깐 잡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바로 어제죠. 어제 주가는 코스피는 1.3%의 반등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바로 전날의 목요일 날 주가라는 건 이제 떨어진 다음에 바로 올라가진 못해요. 떨어지면 하락이 잡히는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이 잡히는 구간은 목요일 날 나왔고 그 다음에 금요일장에 바로 어제장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 단기에 계속 떨어졌던 이 하락 흐름을 이제 좀 잡히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하락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은 바로 반등이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이제 금요일장 반등으로 아마 다음 주를 준비할 때는 시장이 뭐 최근에 2주간의 어떤 흐름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간밤에 미국 증시를 확인해 보면요. 미국 증시가 잘 올랐어요. 특히나 기술주들의 어떤 힘이 굉장히 강했던 장이었는데요. 뭐 근래 들어서 금리 인상이 뭐 멀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가 뭐 시간이 뒤로 너무 많이 올해 또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운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이 종료됐으면 금리 인하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는 분명히 뭐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도 결국은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쪽에 베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지난해까지는 안 좋았지만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AI 관련주들이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주, 뭐 TSMC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엔비디아라든지 또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게 바로 기술주들의 역할이었고 최근에 국내 증시에 좀 부족한 힘은 기술주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의 반등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뭐 반등의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목들은 사실 우리가 반등 시에 나와야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건 정말 힘든데 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반등이 나와도 좀 아쉽지만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종목은 시장 때문에 하락을 했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때 반드시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종목들이라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더더욱 그런 것들을 미리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담을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 그리고 이거 종목 팔아야 될까 아니면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추가 매수까지 또 해서 갈 수 있는지 제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전화 02-2638-3985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상담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연락 지금 받는 동안
저희는 잠시 후 이번 주 강연회가 있거든요. 네, 강연 일정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일정 확인하셨죠? 오프라인 강연회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는요, 온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이 아니라 일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황민혁의 심야 주식이라는 제가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1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10시부터 11시까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또 잠을 자야 되는데 왜 그 시간에 방송을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일요일 날 저녁에 잠 잘 주무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그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저녁에 괜히 좀 불안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좀 악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말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좀 대신해서 채워드리고 그 다음에 꿀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10시에 준비한 거니까요. 이 방송은 이제 주말 동안에 나왔던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월요일장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한 공략 방법들도 알려드리니까 자,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셨나요? 지금부터는 전화 상담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네,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매수 네. 가격하고 비중은요? 32,400원에 15%. 32,400원에 15%요. 네. 32,400원에 15%. 자, 일단 지금 이게 이 종목은 언제쯤 사셨어요? 산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32,400원. 어제 주가가 갑자기 급반등이 좀 나왔는데 혹시 어제는 아니죠? 그 어제 전에 아니고, 그 예. 전에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식약처하고 약간 그 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뉴스가 좀 나왔을 텐데 맞아요. 이 탈모 화장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주사를 하거나 뭔가 우리가 그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좀 귀찮게 많아요. 그런데 이 탈모와 관련해서 이제 그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제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식약처에 허가를 해달라고 예전에 좀 오래됐죠. 한 2년 정도 전일 거예요. 그때 이제 했는데 식약처에서는 이거는 기능성 화장품으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제약에 가까운 그런 거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이제 이 판매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소송을 이제 걸었던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그 바이오니아의 탈모 화장품이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 아시죠? 해외에서는 지금 다 팔리고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화장품으로 다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네. 유럽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이제 판매가 또 되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탈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좀 큰 시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국내에서 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흔들렸는데 근데 갑자기 또 금요일 날 주가가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알츠하이머 이제 치료법을 발견했다.
자회사에서 관련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제 어제 막 급등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이 바이오니아는 식약처에서의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이오니아의 전체적인 실적, 그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죠. 거기에 있어서 탈모 화장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매출에서 숫자조차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없어요. 전체 거의 90% 가까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아시죠? 유산균. 네.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유산균 쪽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매출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이 회사는 가치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재료 자체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을 앞에서도 알츠하이머에 대한 재료가 나왔잖아요. 탈모에 대한 재료도 역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시면 매수한 가격에서는 그 이상에서 팔 수 있어요.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목표 주가는 약간 좀 불안하시면 35,000원 정도 이 가격 위로 올라왔을 때 이제 매도만 잘하시면 32,400원에서 35,000원 뭐 그 이상에서 매도를 하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매도가는 35,000원 위로 넘어왔을 때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하도 떨어졌어요. 이거 제가 볼 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니아는 35,000원 위쪽으로 받는 나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세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제도 보면 주가가 되게 탄력이 컸죠. 그죠?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어제 16%막 올라갔었는데요. 그랬군요. 네. 못 봤어요, 지금. 그래요. 못 보면 안 돼요. 보셔야 돼요. 주가가 이제 35,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잘 팔고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좀 꾸준하게 좀 확인하면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손해보고 팔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퍼러비스 32,750원에 20%요. 32,750원이요. 네. 아이고. 이거 지금 언제 사신 거예요? 며칠 전에 샀는데 이게 더 떨어지면 매수가 그쵸. 오면 팔고 다시 밑에서 잡아야 되나 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다행히도 최근에 사신 건데 주가가 네. 막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신 거잖아요. 네. 그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칼날.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네. 잡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다쳐. 손배요. 네. 아픕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펄어비스처럼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을 지금 이제 그때 잡지 말라는 이제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하락이 거래량이 멈추는 걸 확인해야죠. 예. 안 그래요? 떨어지다가 언젠가는 딱 바닥에 부딪히겠죠, 그죠? 바닥에 부딪히면 멈추겠죠, 그죠? 그때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펄어비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 또한 이제 시장의 영향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게임 잘 안 하시죠? 게임 안 네, 안 하시죠? 하죠. 게임 그죠? 내가 잘하는 기업을 사시는 게 저는 좀 이제 불안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고 거기다가 이제 펄어비스라는 회사는 게임 회사예요, 그죠? 검은 사막이라는 아마 게임도 잘 들어보실지 못 찾을 거예요. 네. 게임주가 올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아마 사셨을 수도 있어요.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실제로 게임이라는 건 이제 처음에는 막 이제 그 신작 게임이 나오면 흥미가 있잖아요. 그 흥미 때문에 좀 재밌단 말이죠. 처음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 게임이 좀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좀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증을 많이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게임이 노후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업들은 이제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게임이 노후화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새로운 어떤 업데이트라든지 신작 게임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또 매출을 또 올려야 되겠죠. 근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뭔가 실적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해서 이 기업은 지금 떨어질 때 더더욱 이제 매수를 하는 건 좀 그렇게 좀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이 종목은 그래서 매수 가격이 지금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월요일장에 매수가 위쪽으로 한번 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미국도 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잘 확인해서 아침에 딱 올라오면 그때 매수가 위쪽에서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기다려서 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종목을 꼭 사고 싶다면 기다렸다 사야 되는데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은 혹시 좀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이 종목이 아니, 보고 있는데 이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네, 제가 한 알겠습니다. 가지 팁을 드리면 자, 네. 화면 지금 보고 계시죠? 아니, 못 보고 있어요. 아, 못 보고 있어요? 아우, 네. 이런. 자,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이제 네. 차트로는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적자가 아닌 기업 있죠. 네. 네. 실적은 그 전하고 변화가 별로 없어. 근데 네.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어. 근데 그런 네.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 게임주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게임주 중에서 본다면 사실 게임주에서도 역시 그런 게 있죠. 최소한 적자를 내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네. 좋겠죠. 게임주 쪽에서 본다면. 그리고 비중은 게임주는 20% 이상 넘어가는 것보다는 한 10% 정도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유혁 전문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그 제주 맥주 1,860원에 8% 정도요. 제주 맥주요? 네네. 이 종목 사셨어요? 예, 네. 좀 오래된 것 같아요. 1,860원이요. 네. 1,860원에 사셨으면 지금 어이구 가격이 지금 진짜 오래되긴 했네요. 혹시 평소에 그 맥주 좋아하세요? 자주 드시나요? 맥주는 좋아하는데 제주 맥주는 안 먹어요. 아니 그럼 어떡해요? 제주 맥주를 샀으면 제주 네. 맥주만 먹고 드셔야 돼요. 내가 그 실적에 이바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인데. 네. 정말 오리온을 샀으면 뭐 해야 돼요? 초코파이 계속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이 막힐 때까지. 그게 이제 어쩌면 주주로서의 어떤 이 바람직한 행동이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사지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도 제주 맥주를 잘 안 드시죠. 네. 근데 지금 다른 분들 주변에서 그 제주 맥주를 드시는 분들이 있나요? 주변 지인분들 중에? 보기 힘들죠. 보기 힘들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적을 확인해 봐야 돼요. 실적을. 제주 맥주의 실적이 어때요? 실적이 좋습니까? 안 좋은 것 안 같은데.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주 맥주 보면은 자, 하이트 진로라고 아시죠? 네네. 하이트 진로 또한 사실 어찌 보면은 경쟁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소주와 맥주 쪽이지만.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적이 적자는 아니에요. 그죠?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판매가 좀 돼주고 그 기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기업들이 어렵잖아요. 네. 기업이 어려우면 어려움을 버틸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본적인 실적을 좀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지금 없어서 그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워낙에 그리고 요즘에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술의 종류가 너무 많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제품을 특정 제품을 골라서 마신다라는 데까지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시는 주류들이 있어요. 시청자분도 지금 원래 항상 마시던 맥주를 마시지 않나요? 네네. 그죠? 소주도 그렇고 기본적인 네. 충성도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그걸 또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좀 장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그 트렌드를 또 바꾸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실적도 지금 경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적도 그렇게 좀 좋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회사가 계속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회사가 네, 좀 이러다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경제될까봐 있잖아요. 겁나서. 그죠? 네, 네.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게 지금 그냥 저도 지금 약간 지금이라도 무서워서. 팔아야 되는 건지. 네, 무서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채도 꽤 있는 꽤 있는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 다 그 유동 부채네요. 그리고 이제 자본 잠깐 볼게요. 납입 자본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자본 이것도 간단하네요. 네. 왜냐면 아직까지 괜찮은데 지금 적자가 계속 기록 중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재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부담이 굉장히 좀 돼요. 적자가 올해 적자였으면 내년에 적자가 아닐까요? 적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좀 지나면 이 회사가 자본 잠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아직은 아닌데 이 종목은 얼마 전에 보니까 갑자기 그 11월 16일 날 있죠. 갑자기 급등 나왔죠. 네. 이럴 때 빠져나와야 돼요. 아쉬워도. 그때 사실 일부는 매도하고 이거 나머지를 그래요. 가지고. 네.
다음에도 이거는 제가 아쉬워할 필요는 없고 저는 1,100원 있죠. 네. 다음에는 1,100원 이쪽을 한번 혹시 준다면 그때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미 동전주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죠? 900원 혹시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나머지 정리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투자로 봤을 때. 네. 그래서 만약에 900원 아래에서 반등 주면 1,100원 정도 수준에서 네.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 900원 밑으로 혹시나 떨어진다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네.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혹시 그 종목을 매수할 때는 좀 실적은 기본적으로 좀 따져보고 매수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적 발표 때마다 뭔가 쇼크라든지 그다음에 3월달 뭐 2월 3월 때마다 항상 상장 폐지 혹시 거래 정지 이런 걸 걱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두근두근하면서 왜 투자를 합니까? 그건 투자가 아니거든요. 두근두근하면. 그래서 이거는 네. 다음에는 꼭 실적을 확인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JYP 엔터입니다. JYP. 예. JYP요. 박진영 씨 좋아하시나요? 자, 그러면 JYP 엔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4,000원에 10%입니다. 54,000원이요? 네. 오래되신 거네요, 굉장히? 굉장히 오래됐는데, 얘가 작년에 많이 올라갔는데, 네. 제가 더 깎이라고 생각하고 안 팔아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 예. 그래요. 그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자, 일단 지금 보면 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최근에 사실 그 주가가 움직일 만한 재료가 살짝 있었어요. 자사주 매매에 대한 얘기였죠. 예, 그죠? 예. 예, 그 박재영 씨가 이 유튜브 방송에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나는 만약 돈이 있다면 우리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자사주 매입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주가가 이제 반등이 제대로 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JYP 엔터뿐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반적인 엔터주의 주가가 다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도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긴 해요. 솔직히 54,000원이니까. 그런데 지금 14만 원까지 갔던 그 주가가 아쉽죠. 그때 팔지 못한 게 좀 아쉽지 않으세요? 그래갖고 지금 땅을 그쵸. 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당시에는 주식을 안 팔았던 이유는 뭐예요? 더 올라갈까 봐 안 판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방송에 종무상담 한번 받아보니까 더 간다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주가는 이제 상담을 이제 받고서 이제 해도 주식이 네. 시장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주식은 사고 나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거 언제 팔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식을 팔 때는 올라갈 때는 사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못 팔아요. 네. 하지만 그러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지면 또 아쉬워서 못 팔아요. 네. 그죠? 그래서 주식을 팔 때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떨어질 때 진짜 못 팔거든요. 지금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쉬워서 못 팔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7만 원 되면 또 어때요? 84,000원에 팔 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더 내려갈까, 예.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거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만약에 이 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8만 원을 지켜주지 못하면 저는 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지선이 8만 원 맞아요. 내려가면은 8만 원 만약에 이 지지선 이제 8만 원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네. 아마 실망 매물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최근에 좀 매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뉴스 뭐 이런 재료들도 분명히 또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아마 이 안에서 이제 JYP 엔터의 어떤 아티스트들이 개별적으로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 그죠? 누가 있는지 그런 것들 어떤 활동을 네.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이치라는 어떤 아이돌도 컴백을 해가지고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글로벌 아이돌이 또 출시라기보다는 이제 컴백 데뷔를 해요.
그래서 네. 그건 사실 저는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국적을 가진 그 어떤 아이돌들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그런 부분들 좀 뉴스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 엔터주들도 뭔가 좀 그 어떤 주가의 상승에 좀 이제 기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JMP 같은 경우에는 일단 8만 원 정도를 지금 네. 기준가로 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면 네. 어느 정도의 반등은 좀 나와줄 것 같아요. 그게 한 9만 원 정도 위쪽에 올라왔을 때 만약에 좀 흔들리면 그때는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9만 원 왔는데 주가가 힘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 그러면 그때는 9만 5천 원까지는 보셔도 돼요. 하지만 예전에 목표 주가였던 그 14만 원 이런 가격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2년, 3년을 더 기다린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8만 원만 지켜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거 맞아요. 있는데. 네. 그러면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기다리지 마세요. 더 기다리다 보면 이게 1년, 2년, 3년이 돼요, 또. 그래서 이번에는 잘 정리하고 아쉬워도 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종목으로 또 수익 내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삼양홀딩스고요. 네, 예, 78,500원에 20% 비중입니다. 78,500원이요. 네네. 그리고 비중이 20%예요. 예, 예. 오, 이게 한 9만 원대부터 좀 네. 사셨어요? 들어갔다가 물을 네. 탄 거거든요. 물을 타셨어요? 네네. 물을 타면 네. 다 맛이 없어져요, 뭐든지. 그렇죠, 싱거워져요. 그러니까 음. 힘드네요. 그렇죠. 또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먹기도 힘들어요, 음식도. 제가 일단 삼양홀딩스는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뭐 썩는 네, 플라스틱 뭐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뭐 네, 바이오 쪽도 있고 그래서 네.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갖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들어갔었는데 네. 계속 흘러내려서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사실 이 삼양홀딩스라는 그 회사의 어떤 주력이라고 하면 어떤 쪽이 주력일 것 같으세요? 화학 쪽일 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그 화학 쪽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전반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실적 다. 부분이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보면은 이제 순이익이 2,700억이에요. 네. 그런데 2022년도에 순이익이 어떻게 됐어요? 1,000억이에요. 1,000억. 네. 그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네네. 그렇죠? 실적이. 2023년도에 지금 보니까 1분기에 300억, 2분기 300억, 3분기 보니까 1,600억 됐네요. 그러면 실적이 일단 현재까지 2022년도까지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2023년도에 실적이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시청자분은. 뭐 게시판 봤더니 무슨 후계자 문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네. 근데 뭐 일단은 화학 업종이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화학 업종이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다. 실적에 네네. 대한 이제 결국은 화학 업종은 이제 전방 산업 이제 경기에 연동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모든 제품 다 화학 제품이고. 네. 그리고 또 화학 제품에 대한 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중국이고. 네. 중국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소비품 이제 화학은 소비가 좀 많이 나타나야지 화학 제품이 이제 소비가 이제 살아나야 화학 제품도 그만큼 많이 구매가 될 거고 실적이 좋아지겠죠. 근데 소비를 네.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금리라는 거죠. 그죠? 여러모로 다 금리가 인하되면 이제 소비도 늘어날 거고 또 그만큼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조금 더 가능성 있는 가능성이 쪽으로 그렇죠. 해야겠죠. 그런 걸 바로 관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삼양홀딩스의 가장 큰 문제는 관심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 관심이 네. 떨어졌다는 건 우리는 뭘 통해서 확인합니까? 거래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삼양홀딩스는 결과 이제 최근에 보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작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장중에 조금 어떤 그 작은 금액으로도 막 주가 팍팍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크죠. 호가에 대한 변동성이. 네. 한 호가가 아니라 두세 호가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막 갑자기. 그게 바로 네, 지금 호가도 좀 비어 있고. 그죠, 호가가 비어 있죠. 네네. 비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 시기는 거래가 들어오는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양홀딩스는 수급도 잠깐 한번 볼까요? 수급을 지금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 지금 보세요. 거의 지금 매수가 작잖아요. 매도는 좀 네. 최근에 좀 있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네. 그 추가 매수는 지금은 또 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네. 추가 매수를 혹시 더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한 5% 정도? 5% 정도요. 그렇다면 저는 가격은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62,000원 아래. 62,000원이요? 네. 62,000원 네.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아, 네. 그 정도로 떨어져야지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고. 애초에 9만 원에 처음에 사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너무 일찍 하신 거예요. 얼마에 추가 매수 네. 하셨어요? 혹시? 계속 뭐 8만 원대도 했고 그죠. 7만 원대도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기다렸다가 거래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어떤 상승의 신호가 왔을 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62,000원 아래쪽으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시간은 네. 조금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황이 이제 아예 죽는 업황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약간의 사이클이 있는 업황이거든요. 안 좋았다가 다시 또 좋아지고 역시 주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또 올라오고 이제 반등을 줄 거예요. 그러면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추가 매수해서 최소한 손해 보지는 않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다리기만 한다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정보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코롱인데요. 코롱인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1,000원에 10%요. 51,000원에 10%요. 네네. 아이고야. 이것도 매수하고 나서부터 또 떨어졌죠. 아, 올라갔다가 5만 네. 몇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계속 아. 내려갔어요. 51,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 종목도 참 좀 기구합니다. 그동안 이제 과거에 실적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떨어진 게 이제 2021년도 고점을 찍고 떨어졌어요. 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에 있는데 멈춰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롱인더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적이겠죠. 실적이 그냥 어쨌든 좀 많이 둔화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5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제 문제는 이거 혹시 뭐 손절도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혹시나 매수가 손절은 생각 안 하고요. 이게 얼마까지 또 더 빠질 수 있는지,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계시군요. 얼마까지 반등을 할 수 있는지 네. 예, 궁금해갖고요. 만약에요. 이건 어쨌든 지금 기다리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기다리실 수 있으면 기다리세요. 이 종목은 만약에 매수 가격이 뭐 지금은 10만 원이면 11만 원 보면 엄청나게 높죠. 이런 때가 있었어요. 네네. 이런 가격에서 매수했다면 이거는 기다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매수한 가격이 5만 원대, 5만 1,000원이잖아요. 네네. 이건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최소한 손해 보고는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어도. 그리고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지금 예. 네. 추가 매수는 만약에요. 39,400원이 예전에 그 최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39,000 가격을 잠깐 보면은 39,000원. 네. 39,000원 혹시나 아래로 내려오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를 하세요. 아, 그때 추가 매수하라고요? 네. 그때 많이 하지 마시고 5% 정도만.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39,000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네네. 39,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입니다. 그때 한 5% 정도 네.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예. 추가 매수가 만약에 된다면 네. 그 수익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5만 원 네. 정도만 와도 팔 수 있잖아요. 단가 네, 떨어졌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오시면 돼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게 타임이 좀 안 좋았는데 잘 기다려주셔서 좋은 결과 또 있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이어서 상담하기 앞서서 저희가 강연 일정을 저희가 또 준비했잖아요. 강연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해서 이틀 동안 강연의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죠. 저는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 말고요. 온라인 강연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제가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이 유튜브에 검색을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방송하는 황민혁의 심야 주식이라는 이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은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심야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방송이 되는 만큼 그 주말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다 해드리고 월요일장을 대응하기 좀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또 이 짐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매주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도 역시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진행이 되니까 많이 오셔서 많은 도움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 일정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여러분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전화 지금 주시면 여러분들 이 방송은 1부뿐 아니라 2부까지 또 있잖아요. 2부에서도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부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전화 02-2638-3985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상담 이어갈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SJM이요. SJM.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3,98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요. 3,980원의 비중이 20%군요. 네. 자, 그러면 자, 이 회사 지금 3,980원에 사셨는데 네.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이거 혹시 그 어떤 점이 좀 먼저 들어갔어요. 좀 낮게 사서 한 번 네. 먹고, 치고 올라갈 것 같아서 네. 가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완전 내렸어요. 어떻게 드셨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걸? 그러니까 너무 높은 데서 사가지고. 수익을 냈다는 거죠, 그죠? 네, 네. 수익을 내서 한 번 더 음. 들어갔는데 네. 이때는 이제 그러면 이거 4,000원 위로 뚫고 올라가겠다 네. 싶어가지고 단타로 들어갔었는데 그게 안 돼갖고요. 근데 네. 이거는 애초에 매수를 할 때 20% 비중인데 혹시 그 금액이 되게 작으신 건 아니잖아요. 뭐 진짜 몇십만 원으로 주식을 하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는 건 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작은 기업들은 금액을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SJ 제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2020. 2020. 네. 2020을 꼭 기억하세요. 외우기 쉽죠? 그죠? 2020이 뭐냐면 하루 평균 거래량이 네. 20만 주
주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20만 주 넘어가고 그럼 20억이 그렇죠. 돼야 된다. 맞아요. 하루 평균 아, 거래대가 네. 20억 이상. 예.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주가가 네. 원활하게 움직이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제대로 팔고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음. 네. 근데 거기에 미달되는 종목들은 기업의 네.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뭐 희한하게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이 2020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네, 잘 기억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거기에 좀 미달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은 이제 딱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매도해야지 생각하면은 순식간에 팍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매도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갖고 항상 뭐 시간 내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냥 이게 배당을 조금 받았으니까 그 본전에서 팔라고 매수가 맨날 오늘 아, 그래요?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4,000원 이제 3,980원에 지금 네. 이제 그 매수 가격이잖아요. 네. 이 다음 주부터 4,000원에 매도를 좀 걸어 놓으세요. 아, 다음 주부터요? 아침부터 해서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이거는 언제 네. 팔릴지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한 3,990원 정도? 아, 그러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네, 배당 받았으니까 뭐.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자동차 부품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실적이 괜찮고 해서 한 번은 좀 올라가겠다 싶어서 그냥 기다리고 아니, 근데 있잖아. 실적 좋고 뭐 그런 회사들이 다 올라갑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일단 그러니까요. 아, 얘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거기다 거래가 좀 부족하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음 주부터 4,000원에 걸어두시고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렇게 그럼 추가 매수 같은 건 하지 아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쵸? 거래량이 지금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서만 끝냅시다. 네, 그러는 게 좋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도 차라리 이랬으면은 저 밑에서 배당 받기 전에 좀 더 들어갔다가 항상 배당 바로 받고 지나고 뺏을 나면 수가 아쉬움이 많이 없거든요. 남습니다. 그죠? 네. 이거 4,000원에 다음 주부터 잘 걸어서 잘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문자로 또 종목 상담이 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종목인데요. 자, 덱스터라는 회사예요. 지금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번에 단가가 왔는데 못 팔았어요. 이번에는 단가까지 또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지금 매수 가격이 보니까 1,360원이에요. 1,360원이면, 와, 이거 진짜 아쉽네요. 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이런 자리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현재 이 위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때 팔 걸 약간 아쉬워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때 이 자리에 있다면 현재 주가가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라고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지나니까 어때요? 주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때 안 팔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제 그 다음에 주가 이렇게 빠져요. 지금 현재 자리가 여기에 딱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팔 걸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나중에 또 지나면 이 고점이 넘어가면 안 팔기 잘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갈대처럼 계속 흔들리는 게 주식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덱스터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근에 VR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미래 성장 어떤 테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덱스터도 지금 당장을 본다면 재무적인 부분에서 재무도 좀 안 좋고 뭔가 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미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저점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해서 굳이 이걸 빨리 팔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지금 1월 달이니까 정고점 넘어가면 아마 11,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기회를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잖아요. 물려 있다가. 그래서 좀 이때 팔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 11,000원짜리도 한번 이제 이 자리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 안 판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목표 주가 11,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기다리셨다가 수익 잘 내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11,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자,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정말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화 연결 안 듣는 줄 알고. 예? 네,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네, 전화가 혹시나 끊겼나 해서. TV로 보고 있다. TV 소리 줄인다고요. 그러세요. 잘하셨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혹시 어떤 종목을 갖고 계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너무 고가에 사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리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3만 원 7%예요. 53만 원에 사셨고 7%. 저번에 3% 손절을 했어요. 아, 그래요. 3%만 근데 손절하신 게 이유가 있어요? 다 팔진 않아요. 아니 손실이 너무 커서 아, 3%를 손절하고 그거를 3%를 네. 조금 단가를 낮추려고 네. 예 그랬던 건데 계속 떨어져서 지금 손을 아. 못 대고 있어요. 좀 아쉽네요.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근데 요즘에 배터리 업체 이제 전기차 쪽이 어떠해 보이세요? 이게 살 때는 이제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시장에서. 네, 네. 앞으로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어때 보이세요? 시청자분이 봤을 때는 전기차 쪽이 안 좋게 가는 것 같아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그냥 느끼시는 이유는? 아니 그 너무 이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경제도 빠져서 그렇고 그런 거예요? 막 시끌시끌하고 막 아, 전쟁도 그래요. 그렇고 막 여러 자, 가지 일단 좀 겹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전기차 쪽에 이 시장을 주도해 온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바로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라는 회사예요. 그죠? 네네. 근데 테슬라도 어제 주가를 보면요. 어제 막 진짜 뭐 기술주도 굉장히 잘 올라갔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1%도 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주가가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비싸요. 그죠? 그런데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많았던 이유는 보조금 때문이거든요. 네. 보조금을 지급해 줬기 때문에 비싸지만 어쨌든 사기에 괜찮은 가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독일도 그렇지만 원래 보조금 기간을 1년 정도 더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1년 정도 더 빨리 보조금을 중단시켰어요. 다른 나라들도 점점 보조금을 이제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 경쟁이 일단 떨어지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의 비아디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이미 테슬라는 이제 비아디한테 전기차 1위 자리를 지난해 4분기에 넘겨줬잖아요, 판매량이.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가격 인하를 하고 있어요.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경쟁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가격 경쟁으로 가다 보니 전부 또 수요도 둔화되다 보니 배터리는 어때요? 가격이 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2차전지나 이제 전기차 쪽이 예전처럼 그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성장을 한번 하고 나서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단계라 그래서 좀 아쉽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지난번 4분기에 실적이 또 안 좋았죠. 예상치를 하회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냥 다 줄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아쉬움도 남아요. 왜냐하면 좀 높게 사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락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 하락이 멈추지 않아서 손실 금액이 너무 커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살 때 조금 더 따지고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본다면 그래서 반등 시에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 가격은 많이 줘봐야 저는 45만 원 정도 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음에 좀 기다리셨다가 45만 원 오면요. 그냥 바로 팔지 마시고 45만 원에 연락을 한번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 테니까요. 그 제가 지금 전화 드린 거는 네. 단기로 안 봐도 되거든요. 그냥 좀 갖고 가도 근데 길게 되는데 보면 조금 더 좋아질 저는 때까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내가 3% 손절한 거는 어느 정도 바닥 다졌을 때 이거를 좀 더 산다 이거죠? 그중 아니 이게 10% 한 12% 정도 맞춰놓고 단가를 확 내리면 그러니까요. 단가 내린다고 추가 매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은요. 하락이 어디에 잡힐지 몰라요. 최소 35만 원 밑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를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별로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 45만 원 왔을 때 연락 주시는 거. 네. 두 번째는 35만 원 가격에서 연락 주시는 거. 그때 추가 매수나 이 부분을 봐드릴게요. 네네. 네, 꼭 그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쉽지만 상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요. 상담 이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